반갑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은 22번째 강의로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지도자의 향기, 리더의 향기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4번에 걸쳐서 인의 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이 건국될 때 건국 이념으로 만든 것이 인의 예지입니다. 그래서 한양성을 쌓고 그 4대문, 동서남북 4대문의 이름을 바로 인의 예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동쪽을 인이라고 그랬을까 하는 거죠. 동이 트고 해가 뜨는 아침이면 하루 중에 가장 기가 강한 시간대이므로 이 강한 기를 받아서 백성들이 2사람 이상만 모이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는 의미로 동대문을 인이라 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서대문입니다. 왜 서대문을 돈의 문, 왜 의라고 그랬을까 하는 거죠. 해가 서쪽으로 지면은 사람들은 일터에서 다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은 하루의 생활에 대해서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그때의 의는 이치에 맞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정당한 도리, 즉 악을 부끄러워하고 친구 간의 의리와 신용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또 성실히 하루 일을 했느냐 정직하게 하루를 보냈느냐, 이것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늘 하루를 한번 의에 비유를 해서 내가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를 반성해보고 내일이면은 좀 더 의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서대문을 서쪽을 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예입니다. 숭례문이라고 그랬죠. 정남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집을 정남 방향이죠. 정남쪽 방향의 집을 가장 좋은 집으로 꼽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햇빛이 들어서 집안이 훈훈하고, 또 여름이면은, 더운 여름이면은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는 방향이 남쪽 집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얘는 나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또 봄이 되면은 남쪽에서 봄 기운이 오기 시작하면 겨울 동안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밭 깔고 씨 뿌리는 농사를 준비한 것이 옛날입니다. 옛날 그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연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리를 분별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봄 기운이기 때문에 남쪽을 예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서 숭례문, 예를 숭상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입니다. 정도전 학자께서 조선을 건국할 때에 북대문을 제일 처음 홍지문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만들었죠. 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유교에서 이 지혜로울 지를 시비지심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슬기로운 마음을 뜻한다는 거죠. 이 홍지문이라는 것은 지혜를 크게 넓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쓰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똑똑해져서 정치를 바르게 하는지 잘못하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홍지문 이름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고 개혁과 정화라는 이름에 숙청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러다가 이거는 정북쪽이니까 산악지대고 사람이 많이 출입을 하지 않아서 폐쇄를 하고 연산군 신년에 조금 동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숙정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숙정문은 지혜를 공경한다는 의미인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지혜로울 지자보다는 한 단계 낮은 깨라는 겁니다. 지혜와 깨는 다르다는 거죠. 깨라는 의미다. 그래서 지혜하고 비슷한 이름을 짓는다고 지은 것이 한 단계 낮은 숙정문이다. 정이라고 정했죠. 그런데 정도전 학자는 처음에 왜 지를 북쪽으로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처럼 강해야지 어떤 사심이나 인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북쪽을 지라는 이름으로 정해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각자 개인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겠죠.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울타리 안에 인의 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을 휘두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복궁 담장 안에 인의 예지를 가지고 백성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경복궁 안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부터 인의 예지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도전 학자가 내세운 조선의 개국 이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양 항복판에 보신각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군주가 인의 예지로 백성을 이끌어가면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은 화목하고 풍요로워진다 하는 거죠. 신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어느 날 공자에게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공자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는 저 사람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로부터는 저 친구라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부터는 저분이라면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건 다 신에 관계되는 건데 왜 이런 신뢰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공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신뢰가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신뢰가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평가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 평가할 가치가 없다 하고 이야기한 거죠.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어서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조직 생활입니다. 요즘은 죽어서도 조직이라 그러죠. 저 납골당이나 공업묘지 가는 것도 다 조직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은 영원히 조직 속에 삽니다. 조직은 두 사람 이상 모여 있는 것이 조직이기 때문에 그때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인간관계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관계 유지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신뢰라고 꼽은 것이 공자다 하는 겁니다. 공자는 신뢰가 가장 인간관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하고 이야기했죠. 또 자공이라는 제자가 스승인 공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먼저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풍족한 식량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비를 강화해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회에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공은 지금을 치면은 대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낮춰서 기업으로 간다면은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은 바로 직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경쟁회사나 다른 회사보다로부터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나 그 다음에 제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랫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공이 또 물었죠.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없애야 된다면은 뭐부터 없애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공자는 주저없이 군비 강화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첫째, 군비 강화를 없애고 또 이 두 개 중에 또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은 식량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신뢰가 중요하느냐? 국가 군주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자리 그 자체가 위태롭다. 기업의 사장이나 기업의 주나 회장이나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자리 그 자체가 위태롭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조직이든 리더는 신뢰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이 사회에 신뢰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지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집 밖만 나가면은
전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고 뭔가 내가 기대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은 살아도 스트레스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사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징분질욕입니다. 분노와 사욕은, 사리사욕은 덕을 쌓는 데 해로움으로 참고 억제해야 한다 하는 의미죠. 공자께서는 누구든 특히 지도자는 지나친 분노나 개인의 탐욕은 자기 자신을 위한 탐욕은 심신에 극히 해롭지만은 백성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는 역행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군주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나 어떤 기업을 하는 기업주는 지나친 분노를 해서도 되지 않고 또 자기 개인을 위한 조그마한 탐욕도 가져서는 안 된다. 바로 신뢰를 잃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지도자는 어떤 리더는 밑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직 리더의 향기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했습니다.